한번 보겠습니다. n승으로 묶여있는 게 공비야. n승으로 묶여있는 게 공비야. 자, n-1승인데 마이너스 1승은 필요도 없습니다. n승으로 묶여있는 건 뭐? 로그 2의 x-2. 얘네들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 로그 2의 x가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누구보다 크다. 1보다는 크면 돼. 로그 부등식 2 넘겨주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2의 1승보다는 크고 x는 2의 3승 8보다는 작거나 같다. 2에서 8 사이. 등호 없고 등호 있고. 다음 얘는 2 코사인 x가 뭐야? 2 코사인 x가 공비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 0에서 파이까지만 보면 된대. 여기까지만 보면 돼. 파이까지만 보면 돼. 0에서 파이까지만 봤을 때 2분의 1보다는 크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건 코사인 몇 도? 3분의 2파이, 120도. 얘보다는 위에 있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나오는 거는 몇 도? 60도 3분의 파이. 그래서 x값의 범위는 얘는 포함, 2분의 1은 포함, 마이너스 2분의 1은 불포함.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니까 x값의 범위로 보면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누구보다는 3분의 2파이보다는 작다. 삼각 부등식 풀이 문제였어. 오케이. 넘겨보겠습니다. 자, 예제 8번. 지금 함수의 극한처럼 나왔지만 그렇지 않아. n승, 지수의 n, 미지수 n이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공비가 얼마니, 지금? x의 2n승. 공비가 얼마? x제곱이 공비입니다. x제곱이 공비야. 그러면 x제곱 공비가 1보다 클 때, x제곱이 1일 때,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눌 거야. 원래는 절대값도 치고 이랬는데 제곱이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무조건 양수야. 오케이? 자, x제곱이 1보다 클 때 극한값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x제곱이 1보다 크면 얘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 그럼 최고 차이의 개수를 봐야 돼. x의 2n승 앞에 개수는 1이고 얘는 x의 2n승 곱하기 x였으니까 최고 차이의 개수를 보면 극한값은 x가 됩니다. x제곱이 1이 될 때는 x제곱이 1이 될 때 x제곱이 1이 돼. 얘가 1이 되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야. 괜찮아? x제곱이 1일 때는 1 더하기 1 분의 이거 선생님 이거 좀 나눌게. 미안한데 이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얘는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로 나눌게. x가 1이면 x에다 1 넣으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극한값은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2n승은 플러스 1이거든.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 더하기 1이야.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입니다. 0이 됩니다. 어떤 수를 제곱한 게 1보다 작은 값이면 그거를 n승하면 얘네 어디로 가? 0으로 가.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1분의 앞에 거는 0 더하기 1. 그래서 극한값은 1이 됩니다. 선생님 얘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를 그리면 자,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건 x가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아니야? x가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y는 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풀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1이래. 1 넣었을 때 1이 나와.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 나와.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 나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1이 나와.
이게 펑션 x였던 겁니다. 펑션 x 그래프를 그렸고 불연속이 되는 x 값을 구하시오. 불연속이라는 건 함수가 끊어져 있는 거. 어디서 끊어져 있어? 마이너스 1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이렇게 풀어낼 거라고. 좋아. 얘네들은 이렇게 보고 넘겨가지고 이제 예제 9번 보겠습니다. 비단 이제 등비 수열만 보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수열, 등비 수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예제 9번 봐보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AN 플러스 1분의 AN-1 어쩌고저쩌고 얘네들의 극한값이 2일 때 리밋 AN 값을 구하시오.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리밋 3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2로 수렴할 때 다음 식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칠판 봐봐. 수열의 극한에서 엄청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밋 an이 알파를 수렴하면 이런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거 뭐뭐 하면 뭐뭐이다. 우리가 뭔가를 증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1학년 때 배웠어. 수학하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집합으로 얘기할 때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을 포함하는 거. 화살 맞는 애가 화살 쏘는 애를 포함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 명제는 참이었어. 명제가 참이면 명제의 모두 참, 대우도 참. not Q이면 not P이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증명해 볼게. 그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 리밋 AN이 알파이면, 리밋 A.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자. Pn 플러스 Q. 도 알파로 수렴한다. 얘네들은 참입니다. 항상 참인 명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1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예를 드나? n분의 1입니다. AN이 n분의 1이면 A 2n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니? 2n 플러스 1분의 1인 거 아니야? n 대신에 얘 넣는 거 아니야? 리밋 AN은 얼마야? 얘네들의 극한값? 얘네들 극한값 얼마? 0이야. 리밋 A 2n 플러스 1은 극한값이 얼마야? 0이야. 리밋 AN이 n분의 1 0으로 수렴하면 리밋 AN이 0으로 수렴하면 2n 플러스 1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n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더한 수열은 무조건 수렴합니다. 뭐 리밋 A n 플러스 7도 0으로 수렴합니다. ON도 A5N도 0으로 수렴합니다. 항상 성립한다고. 이 명제는 참이지만 명제의 역은 거짓입니다. 이런 거야. 만약에 리밋 A와 2n이 0으로 수렴해. 그러면 리밋 AN도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거짓입니다. 이걸 지금 뒤집어 놓은 거야. 앞뒤를 뒤집어 놓은 거야. 역. 안 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해볼게. 1, 0, 2, 0, 3, 0, 4, 0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그럼 리밋 AN 얼마니? 1, 0, 2, 0, 3, 0, 4, 0 점점 커져. 진폭이 점점 커져. 얘 발산하는 겁니다. 근데 리밋 A, 2n이라는 건 뭐야? 짝수 번째 항만 보겠다는 거 아니야? 짝수 번째 항만 보면 계속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n번째 항에서 곱하거나 더한 게 수렴한다고 해서 n번째 항이 수렴한다? 이건 거짓입니다. 반대로 n번째 항까지의 극한값이 수렴하면 n번째 항까지의 극한값이 수렴하면 n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더한 값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얘는 참이라고. 수능에 한 문제가 무조건 출제됩니다. 얘가. 수능에 한 문제가 무조건 출제되는데 얘랑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급수, 이단원 급수 왜 울어? 알았어. 이단원 급수를 공부하면 거기서 이제 비슷한 거를 하나 더 공부할 거거든? 걔네 둘,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출제됩니다. 출제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더 가능성은 더 높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특징만 알고 있다면 엄청 심플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가 수능에 무조건 출제됩니다. 미적분 8문제 중에 한 문제로. 봐봐. 자, 얘는 일단 조금 이따 필기를 하고 얘를 이용해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9번 봐봐, 9번.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리밋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시오. 리밋 AN 값을 구하시오. 리밋 AN 값을 알파라고 얘기하면 얘네 구할 건데 우리 극한이라는 녀석은 곱하기 나누기 다 분리된다고 그랬잖아. 더하기 빼기. 그럼 얘네들은 리밋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 분의 리밋 마이너스 4. 리밋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거든 그냥. 리밋 AN 마이너스 1 더하기 리밋 6. 리밋 6은 그냥 6이야. 얘네들이 얼마야? 2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리밋 AN이 알파로 수렴하잖아? 그러면 N 다음 항이네? 다음 항도 어디로 수렴해? 알파로 수렴해. 그거 앞에 있는 항이네? 얘도 어디로 수렴해? 알파로 수렴해. 선생님 알파 마이너스 4분의 알파 플러스 6이 얼마? 2예요. 넘겨줬더니 알파 플러스 6은 2알파 마이너스 8이에요. 알파는 14예요. 이렇게 알파 값, 리밋 AN 값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AN번째가 알파로 수렴하면 PN 플러스 Q번째도 똑같이 알파로 수렴한다. 다음 밑에 있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를 써먹을 건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 곱하기 an의 극한값을 압니다. 우리가 아는 건 얘야. 그럼 이 모양을 이용할 거야. 자, 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an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야 돼? 3n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 분모 분자에다가 3n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할 거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면 분모는 n제곱 플러스 2n 곱하기 3n 플러스 1 곱하기 an이고 분자는 4n 플러스 1에다가 누구를? 3n 플러스 1을 곱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곱해놓고 봤더니 얘네 둘이 곱한 거의 극한값이 얼마? 얘네들이 2야. 그러면 얘 2로 풀리면 분모 n에 관한 2차식, 분자도 n에 관한 2차식. 최고차의 개수만 보면 돼. 최고차의 개수 2, 여기 n, 분모는 2, 분해. 분자는 4n 곱하기 3n이니까 4, 3, 12n 제곱. 그래서 극한값은 6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맨 앞에다가 필기 이어서 얘만 하나 써놓겠습니다. 리밋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밋 A PN 플러스 Q도 알파로 수렴한다. 자, 미적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학2에서 공부하는 것들 같이 생각하면서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랑 진도 밸런스가 좀 맞아야지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미적분. 그래서 함수를 좀 얘기할게. 어떤 f 함수가 있는데 4x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4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4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 다음에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4n 마이너스 3이야. 등차 수열이야. n에 관한 1차식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수열을 가지고 선생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축을 n이라고 그러고 y축을 an이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1 넣었더니 1이고 1,1이고 2 넣었더니 5가 되고 3 넣었더니 얼마지? 3 넣었더니 9가 되고 1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
n에다가 0은 넣을 수 없고 마이너스 1은 넣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투에서 공부하는 함수의 극한을 생각해 보면 리밋 펑션 x, 즉 4x-3의 극한값을 구해볼 거야.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 라고 얘기하면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x에다가 3 넣을 겁니다. 3 넣었더니 4, 3, 12-3, 9. 그래서 선생님 극한값은 9예요. 이렇게 나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함수의 극한에서 x는 알파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랑 같을 때? x는 알파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을 기준으로 보면 x가 3에서의 극한값이야. 3의 좌극한을 보면 3보다 약간 작을 때 3으로 가까워지면 x가 3으로 가까워지면 y값은 9로 가까워져. 3의 우극한을 보면 3 오른쪽에서 3으로 가까워질 때 얘네들 극한값은 9에 가까워져.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9니까 얘네들 극한값이 9였던 거야. 그럼 얘네들 봐봐. 수열입니다. 수열을 가지고 똑같이 극한값을 구할 건데 리밋 n이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 때 4n-3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얘네들은 선생님 9예요. 그러면 틀립니다. 3에서의 극한값을 보려면 x에다가 n에다가 3을 넣었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봐야 돼. 근데 얘네들은 지금 3에서의 함수값은 있습니다. 3의 좌극한이 없습니다. 그래프가 없거든. 3의 우극한이 없습니다. 그래프가 없으니까.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없어. 극한값을 볼 수가 없어. 반대로 이런 것도 한번 봐볼게.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4x-3 마이너스 무한대 할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4x-3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y값은 점점 작아집니다. 무한대로 작아져. 음의 무한대야. 발산해. 여기서 볼게. 수열에서 n이 어디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4n-3의 극한값은 얼마야? 그러면 얘네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수열에서 의미하는 n이라는 건 뭐야? 항번호입니다. 항번호. 항상 자연수여야 돼. 음의 무한대로 갈 수가 없다고. 아무리 작아봤자 1이고 n은 1이고 아무리 크면 무한대로 커질 수는 있고. 그래서 작아질 수가 없어. 음의 무한대로 갈 때 n이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함수의 극한에서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4x-3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커져. 얘가 점점 커져. 얘네들의 극한값은 무한대입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자, 수열의 극한에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4n-3의 극한값은 값이 점점 커져. 값이 점점 커져. 선생님 얘는요 무한대로 발산해요. 괜찮습니다.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함수의 극한을 다뤄봤자 어떤 것만 다루고 있어? 다항함수만 다루고 있어. 기껏 해봤자 유리함수 정도야. 분모에 x가 들어가는. 어차피 x에 관한 식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애들이 기본입니다. 불연속인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다항함수의 극한값을 볼 때는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아니면 x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특정한 값으로 갈 때 극한값을 얘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값에 좌우가 없으니까. 그래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또 논할 수 없습니다. n은 자연수고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안 돼. 구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하는데 수투에서 배우는 함수의 극한보다 훨씬 심플합니다. 수열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에서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밖에 없어.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x가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질 때, 0으로 갈 때, 3으로 갈 때, 5로 갈 때 이런 것들을 안 봐도 된다고. 무한대로 갈 때밖에 없고
그때 수열이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지. 뭐 아니면 뭐야?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건 특정한 값에 가까워져. 그러면 극한값은 얼마 이렇게 구할 거고, 발산하는 거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n분의 4야. 그러니까 얘네들 조화 수열이야. 역수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인 조화 수열이야. 그럼 리밋 AN은 리밋 n분의 4고 n은 무조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 분모가 점점 커져. 분모가 점점 커지면 극한값은 얼마? 0 이렇게. 비교해봐봐. 어떤 수열 AN이 있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은 일반항을 얘기할까?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수열이면 그러면 n에다가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2 넣었더니 1, 3 넣었더니 마이너스 1, 4 넣었더니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반복되는 수열 아니야. 리밋 AN을 구하시오. 그러면 리밋 AN은 양수 나왔다, 음수 나왔다, 음수 나왔다, 양수 나왔다, 음수 나왔다, 양수 나왔다. 얘네들은 진동 발산합니다. 발산하는 건 극한값이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열을 가지고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할 겁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좀 다뤘던, 수투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잠깐 정리하면 얘네들 무한대분의 상수. 자, 분자는 그대로 있고 분모가 점점 커져. 점점 커지면 얘네들은 어디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상수분의 무한대. 분모는 상수 그대로 있는데 분자가 점점 커져. 그럼 그 숫자는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커지는 거야. 상수분의 0. 분자가 0으로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0으로 가까워지면 얘네들은 0이 되는 거고, 0분의 상수. 0분의 상수라는 거는 분자랑 분모가 있는데 분모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분모가 점점 작아지면 그 숫자는 어떻게 돼? 무한대로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숫자들의 극한값을 알고 있고, 얘네들 이용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열의 극한을 구해보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이거 한번 정리해야지. 자, 일반 성질, 수열의 극한에서의 일반 성질. 함수의 극한을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규리 같은 경우는 수투한 지가 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자. 봐봐. 자, 리밋 AN이 자, 선생님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는 계속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좀 생략해서 쓸게. 무조건이거든. n은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거든. 리밋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밋 BN이라는 수열이 베타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리밋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은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 빼기는 분리가 가능해. 그럼 얘네들은 리밋 AN 더하기 리밋 BN이고, 결국 얘네들은 알파 플러스 베타로 풀립니다. 자, 더하기가 분리가 된다라는 건 모두 분리가 돼? 빼기도 분리가 돼. 이런 얘기야. 좀 심플하게 그냥 볼게. AN이라는 수열이 n분의 1입니다. BN이라는 수열이 n분의 2입니다. n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할까? n분의 2 더하기 1. 그러면 AN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니? n이 점점 커져.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얘네들 어디로 가? 0으로 가. 리밋 BN은 어디로 가니? 리밋 BN은 얘는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0으로 가고, 0 더하기 1이니까 어디로 가? 1로 가. 괜찮아? 리밋
an 더하기 bn, 즉 n분의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1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n분의 1은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n분의 2는 0으로 가고, 1 그대로 1이야. 그래서 얘는 극한값 1입니다. 각각을 더한 거랑도 같아. 그래서 더하기가 분리가 된다, 더하기가 분리가 된다라는 건 빼기도 마찬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선생님 다시 쓰지 않고 좀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리밋 an 더하기 bn은 리밋 an 더하기 리밋 bn으로 분리가 돼서 리밋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밋 bn이 베타로 수렴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이 얘기야. 두 번째는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an이 n분의 1이야. an이 n분의 1이야. an이 n분의 1이야. 그러면 리밋 아까 7 곱하기 an의 극한값을 구해.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리밋 an. 리밋 an은 알파였거든? 리밋 an은 얼마였어? 0이었거든? 7 곱하기 0. 그래서 0으로 풀립니다. 어떻게 되는 거? 7 곱하기 리밋 an으로 곱하기 실수배는 리밋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리밋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들 보니까 지금 너희가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선생님, 더하기 빼기 분리되고 실수배가 분리가 돼. 더하기 빼기 분리되고 실수배가 분리가 돼. 그럼 너희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얘가 떠올라야 됩니다. 시그마 an이라는 수열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은 분리됐니?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bn으로 분리가 가능했었잖아. 시그마도 분리 가능해. 더하기 빼기 분리 가능해. 더하기가 분리 가능해. 빼기도 분리 가능해. 실수배 시그마 K가 변수라고 할까? K가 1항부터 n항까지 C 곱하기 AK라고 얘기하면 지금 K가 변수기 때문에 C는 상수입니다. 이 상수는 시그마 밖으로 튀어나가서 C 곱하기 시그마 AK 이렇게 분리가 가능했었어. 실수배라고 얘기합니다. 실수배 분리 가능했어. 자, 극한도 마찬가지라고. 어떤 두 수열의 합, 차 분리 가능하고 실수배 분리 가능합니다. C가 밖으로 튀어나가. 시그마에서 그러면 얘네들 괜찮았었니? 시그마 AK라는 수열 곱하기 BK라는 수열은요, 선생님.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였어요.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얘네들 안 되는 거였어. 얘네들 안 되는 거였어. 곱하기 나누기 분리 안 되는 거였어. 극한에서는 걔네들이 분리가 됩니다. 리밋 an 곱하기 bn은 리밋 an 곱하기 리밋 bn하고 같아. 리밋 an 곱하기 리밋 bn하고 같아. 그래서 선생님 지금 엄청 단순한 예를 들고 있긴 한데 이런 거 봐봐. an이라는 수열이랑 bn이라는 수열이 있어. 얘네들을 곱해 볼게. an 곱하기 bn을 해볼게. 그러면 리밋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 더하기 1이야. 그럼 얘네들은 n제곱분의 2 더하기 n분의 1이고 얘네 극한값 구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야. 분모가 커지면 그 수는 0으로 수렴해. 0 더하기 0 0입니다. 리밋 an 곱하기 리밋 bn은 그냥 이렇게 계산을 된다고. 얘 곱하기 얘. 리밋 an 곱하기 리밋 bn. 리밋 an이 0으로 수렴하고 리밋 bn이 1로 수렴해.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0 해가지고 0이었던 거야. 곱하기가 분리가 됩니다. 리밋은. 요 나누기도 분리가 됩니다. 리밋 an 나누기 리밋 bn은 리밋 an 나누기 bn분의 an은 리밋 an 나누기 리밋 bn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 지금 책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좀 형광펜을 칠해 놓겠습니다. 단 bn이 0이 아닐 때 엄청 중요. 미나 정신 차려. 여기다가 형광펜 좀 칠해봐봐. 어떤 때 안 되는이다, 어떤 때 안 된다, 어떤 때 안 된다 이런 얘기냐면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n분의 1이야. 플러스 1이야. n분의 1 플러스 1이야. bn이라는 수열이 n분의 2야. 선생님, 리밋 bn분의 an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리밋 n분의 2 분의 n 플러스
n분의 1 더하기 1이야. 자, 얘분의 얘 했거든? 얘를 분리하는 거야. 분리했더니 선생님 리밋 n분의 2 분의 리밋 n분의 1 더하기 1이에요. 괜찮아? 얘 분모의 극한값 얼마? 0이야. 얘네들 0이야.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얘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잖아. 분자의 극한값은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얘 0분의 1 꼴이거든? 선생님 그러면요 분모가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 극한값은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모가 0이 되면 그런 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 0이 나오는 거거든. 극한값 자체가 0이 나온 거거든. 얘는 불가능해.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쓰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갈 때는 얘네들을 분리해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선생님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이제 문제로 볼 거고 문제로 보면서 아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식이 문제 있는 식이야. 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들을 본 건데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분리 가능하다. 실수배 분리 가능하다. 곱하기 분리 가능하다. 나누기 분리 가능하다. 단 분모가 0이 아닐 때. 분모가 0이 아닐 때. 자,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해서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에서의 포인트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였고 그거의 연장선이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해서 걔네들의 극한값을 구할 거야. 자, 봐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분모, 얘 분모 좀 볼까? 분모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n-1 홀수 n개의 함 시그마 2k-1 k는 1항부터 n항까지 홀수 n개의 합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외우고 있는 거잖아. 차녀가 얼마? n제곱. 아예 그냥 n제곱이지. 홀수를 n개 더한 거. 이거 기본으로 외워. 홀수를 n개 더한 거. 1 더하기 3. 홀수를 2개 더했어. 얼마? 4. 1 더하기 3 더하기 5. 홀수를 3개 더했어. 얘네 더했더니 얼마? 9.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얘네 홀수를 4개 더했어. 16. 홀수를 2개 더하면 2의 제곱이고 홀수를 3개 더하면 3의 제곱입니다. 홀수를 4개 더하면 4의 제곱이고 홀수를 n개 더하면 n제곱이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봐도 되잖아. 얘 시그마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2 곱하기 시그마 k니까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시그마 상수니까 윗끝이랑 곱해줘서 n 이 약분되고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니까 n제곱 이렇게. 자, 우리 이제 2학년 2학기잖아? 홀수 n개를 더하면 n제곱이다. 외워서 하는 겁니다. 홀수 n개를 더하면 n제곱이다. 분모 계산했더니 n제곱이야. 분자는 지금 뭐야? 전개하면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야.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수투에서 봤던 모양이네. 수투에서 뭘 봤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항의 개수를 봐서 극한값은 얼마? 4. 자, 수투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어떤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뭘 비교해 주는 거였어?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들을 비교하면 걔네들이 극한값이었습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가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분자는 x제곱 플러스 뭐 7x 이런 거고 분모는 x 더하기 1 어쩌고 저쩌고야. 얘네들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래서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가고 분모가 더 크면 0으로 가고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얘네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분의 4 극한값 4였던 거야. 옆에 또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지금 분모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
분자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최고차의 개수 봐야 돼. 지금 n에 관한 2분의 1차식이야. 루트 n이니까.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1분의 1 더하기 1이네. 루트 1이니까. 그래서 1분의 1 더하기 1 극한값은 2였던 겁니다. 얘네들. 자, 숫자 바꾸기 봐봐. 숫자 바꾸기. 선생님 그냥 빨리빨리 할게. 너희들 이거 쉬워가지고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감 잡을 수 있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1번 같은 경우 봐봐. 분모 n에 관한 몇 차식인 거니? 1차식인 겁니다. 왜? 루트 안에서 2차식이니까 1차식인 거야. 분자도 1차식인 거야. 그럼 최고차의 개수 루트 2분의 루트 4. 루트 2분의 루트 4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2. 그래서 유리화해주면 답. 다음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분모가 엄청 지저분해 보이는데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거 제곱 n 플러스 1 더하기 뒤에 거 제곱 n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니까 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모가. 자, 분모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인 거야. 여기 1차식이고 여기도 루트 안에가 2차식이니까 1차식인 거야. 1차식분의 1차식이야. 최고차의 개수만 보면 돼. 2 분의 1. 그래서 1. 그래서 얘네들 2번까지 해봤고 2번까지. 3번 또 보겠습니다. 3번은 지금 얘네들을 다 곱해야 되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곱해요? 진짜 곱할 거야. 얘 통분했더니 얼마? 2분의 3. 얘는 3분의 4. 얘는 4분의 5. 얘는 2n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봐.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 분모가 없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2분의 얘네들인데 통째로 제곱한데 분모는 4분의 4n제곱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는 4n제곱 브라브라브라 이런 거였던 거야.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 4분의 4니까 1분의 극한값 4였던 겁니다. 괜찮아? 봐봐. 다음, 얘 할 수 있을까? 4번은 풀어보자. 4번은 너희가 해보자, 지금. 자, 분모는 정리가 됐습니다, 3차식. 분자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 시그마 k제곱, n항까지. 시그마 k제곱, n항까지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걔네들을 나눈데 뭘로? n 세제곱 어쩌고저쩌고로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3차식분의 3차식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 6분의 n 곱하기 2n. 그래서 얘네 극한값은 6분의 2, 3분의 1이었던 거야. 오케이? 자, 지금 이 1번을 풀면서 예제 1번을 풀면서 느꼈을 텐데 극한은 어차피 지금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는 수투에서 공부하는 함수의 극한하고 다르게 0분의 0꼴이 없습니다.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서 인수분해 약분 대입해주는 아니면 유리화해주는 0분의 0꼴이 나올 수가 없어. 0분의 0꼴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건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 하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래서 무리식 나오면 유리화해주고 인수분해 약분 대입해주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극한값 계산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훨씬 쉽게 수투보다 훨씬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문제가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어려워진다면 결국은 수열로 어려워지는 거야. 수열에서 제일 싫었던 거 뭐였니? 일반항 구하는 것 중에. 어려운 수열. 보통 점화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어려웠었고 걔네들을 문제화하는 겁니다. 자, 예제 2번 봐봐. 예제 2번.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루트 씌운 이 값은 무한대로 갑니다. 양의 무한대로. 빼기 마이너스 n이네. n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무리식이 있으면 유리화를 먼저 해줘야 되고 무리식이 없으면 그냥 바로 봐도 돼. 자, 보자. 루트가 있네. 무리식이 있네. 어떻게 해주는 거야? 분모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자를 유리화해 주겠습니다. 유리화. 주황색. 유리화. 자, 유리화해주면 앞에 거 제곱,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빼기 뒤에 거 제곱, n제곱. 분모에는 뭐? 루트 n제곱 브라브라브라 더하기 n 이렇게 하겠지. 선생님이 자꾸 막 이렇게 뒤에 생략하고 쓰는데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만 중요해. 수열의 극한에선. 나머지 생략한 겁니다. 얘네들의 뭐를 구하시오? 극한값을 구하시오. 지워지는 애들 있네. n제곱 없어지고 분모 n에 관한 몇 차씩? 1차씩. 분자도 1차씩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 1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n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의 전체 제곱이래. 얘네도 보면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문제가 있는 식인데 유리화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유리화를 먼저 해줘야 돼. 유리화를 해줄게. 자, 이 상태에서 유리화해줘도 되고 전개해놓고 유리화해도 됩니다. 선생님 둘 다 해볼게. 이 상태에서 유리화해줄게. 처음에. 이 상태에서 유리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분모에 뭐가 있어? 1이 있어. 유리화해 줄 거야. 그럼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할 거냐?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두 번 곱할 겁니다. 얘가 제곱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되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n 플러스 1 빼기 뒤에 거 제곱. n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앞에 n이 있었던 거야. 자,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뒤에는 n, 마이너스 n이니까 1. 얘네들은 1의 제곱이었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1이야, 그냥. 그러면 분자는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분모도 n에 관한 1차식 앞에 개수를 봐야 되거든? 근데 분모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n 플러스 1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n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얘네 둘이 곱하면 n제곱 플러스 n이거든. 그럼 1차식 앞에 개수라는 건 여기서 1차식 앞에 개수라는 건 여기 1, 여기 1, 여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얼마? 분자는 1. 1차식 앞에 개수. 2. 자, 선생님이 유리화를 먼저 해본 거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전개해놓고 유리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 앞에 n은 그대로 있고 뒤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n 플러스 1 더하기 뒤에 거 제곱 n 더 마이너스 2 루트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하면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가 2n 플러스 1 이렇게 돼. 됐지? 자,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리화를 이제 유리화를 해주겠습니다. 유리화하면 앞에 n 있고 앞에 거 제곱 2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4 곱하기 n제곱 플러스 n 됐어? 이렇게 되고 분모에는 2n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된 거. 오케이. 자, 분자 좀 봐봐. 얘 전개하면 4n제곱. 얘 전개하면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고 여기에서 이거 뺄 거야. 4n제곱 없어지고 4n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4n 마이너스 4n도 없어져. 1만 남아. 얘네 다 계산했더니 1만 남아. n에 관한 1차식이야. 분모도 n에 관한 1차식이야. 앞에 개수만 보면 돼. 개수만 봤더니 얼마?
2분의 1. 예, 1.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극한값은 4분의 1.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 제곱돼 있을 때 한 번에 유리화하면 된다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다고. 자, 얘네 그래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할 건데 두 문제만 풀게. 2-1번에 2번하고 4번 해보겠습니다. 2-1번 숫자 바꾸기 2-1번에 2번하고 2번 3번 2번 3번 2번하고 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하고 3번을 한번 풀어보자. 2번 오른쪽에다가 풀게. 2번 봤더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유리화해줘야 되는구나. 유리화했더니 앞에 거 제곱 2n제곱 플러스 4n 빼기 뒤에 거 제곱했더니 2n제곱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고, 얘를 유리화해 주기 위해서 곱했던 거를 분모에도 곱해야 돼. 분모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리화한 거야. 유리화했더니 루트 2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루트 2n제곱 마이너스 4n을 곱하게 됩니다. 얘네들의 극한값 보면 2n제곱 없어지고 4n 마이너스 4n이니까 얘네들은 8n이야. 분자는 n에 관한 1차식이고 분모는 루트 안에서 2차식이니까 1차식이었던 거야. 1차식분의 1차식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분의 8이 극한값이 되는 겁니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분의 8. 그래서 루트 2분의 4. 2 루트 2. 오케이? 다음 3번. 3번은 모양 자체가 어떤 모양이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분의 분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분자도 유리화해야 되고 분모도 유리화해야 됩니다. 분자와 분모를 모두 유리화할 거야. 자, 이런 거 지금 처음 해보는데 분모 분자를 둘 다 유리화하는 거 식을 길게 느리지 않고 선생님 정리하겠습니다. 자, 분자는 유리화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2배 빼기 뒤에 거 제곱 n제곱 이렇게 돼. 됐니? 다음 분모는 유리화해주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n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돼. 분모도 유리화했어. 다음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뭘 곱했니? n 더하기 루트 어쩌고저쩌고를 곱했잖아? 분모에 곱했잖아? 분자에도 곱해줘야지. 분자에다가 쓸게. 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000.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했던 거를 분모에도 곱해야 됩니다. 곱하는 거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000 플러스 n 얘네들을.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극한값 구하면 돼. 자,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여기 없어져서 마이너스 200이고 200이야? 2000이야? 2000. 그래, 200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1000이야. 됐지?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 보면 되겠어요. 얘는 1, 1, 여기 1, 여기 1. 그래서 1 더하기 1 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앞에는 1000분의 마이너스 2000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2였던 겁니다. 요 분모 분자를 한 번에 유리화하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넘겨서 쭉 가서 예제 3번 또 한번 봐보자. 자, 그래서 지금 벌써 끝난 거야. 어떤 게 끝난 거냐면
수열의 극한에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니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입니다. 유리화해 주는 거 아니면 최고차의 개수 비교하는 거. 얘네만 할 줄 알면 돼. 극한값 계산하는 것. 우리의 포인트는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겁니다. 자, 해볼게.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너무 쉽네. n이 무한대로 간대.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를 봐서 극한값 2가 나온 거야. 분모 2차식이야. 그럼 분자도 2차식이어야 되고 A는 얼마여야 되니? 3분의 A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6이었던 겁니다. 자, 얘네들은 2번 같은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가면 2차식 얘는 무한대로 가고 빼기 중간부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뭐 해줘야 돼? 유리화해줘야 돼. 분모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자 유리화하면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2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 분모는 선생님 이제 좀 생략해서 할게. 루트 n제곱 브라브라브라 더하기 루트 n제곱 브라브라브라. 분모는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분자도 1차식이 돼야 돼. 되는 것 같습니다. n제곱 n제곱 없어지고 a-2니까 a-2n 뒤에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얘 1 더하기 1분의 a-2 이게 극한값이 되는 거고 그 극한값이 얼마다? 4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4, 2, 8 마이너스 2 넘겨줬더니 10 a는 10이더라. 이?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을. 숫자 바꾸기에 3번, 4번 풀어보겠습니다. 3-1에 3번, 4번. 3번, 4번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분모는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분자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의 개수 봐서 극한값 4가 나온 거고 차수가 같아야 돼. 분모가 1차식이기 때문에 분자도 1차식이어야 됩니다. an제곱이 없어져야 돼. an제곱이 없어지려면 a는 0이야. 그 다음에 얘네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1차식 앞에 개수 2분의 b가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b는 얼마? 8이었던 겁니다. 쉽게 끝났고 얘네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으니까 뭐 해줘야 돼? 유리화해줘야 돼. 분모 유리화해주면 n 곱하기 앞에 거 제곱 n 플러스 1 빼기 뒤에 거 제곱 n 마이너스 1 분의 분자는 루트 an 플러스 1 곱하기 얘네 유리화해줄 때 곱했던 거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이딴 식이 되는 겁니다. 분모 봤더니 n, 마이너스 n 없어지고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들 2야, 2 이렇게 붙여놓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극한값인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야. 무한대로 가는 거야.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거야. 분모 분자. 최고차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분모는 n에 관한 1차식이네. 그럼 분자에서도 1차식 앞에 개수를 봐야 되거든. 분자를 선생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나중엔 보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자는 얘랑 곱하면 루트 an 제곱 브라브라고 얘네 둘이 곱하면 더하기 루트 an 제곱 브라브라야. 보여? 아, n에 관한 1차식은 루트 안에서 2차식이니까 여기서 루트 a, 여기서 루트 a, 여기서 2. 그래서 2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a, 2루트 a. 극한값은 루트 a였던 거고 문제에서 걔네들 값이 얼마다? 5다. 그래서 a는 25였던 겁니다. 이 삼각함수나 아니면은 부등식으로 돼 있는 녀석의 극한값을 구할 겁니다. 코사인 n세타, 코사인 n세타라는 녀석을 보면 자, 어차피 코사인 값이야. 코사인 함수 그래프로 나오는 값이야.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이딴 식이야. 최대 얼마, 1에서 최소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n세타 값이 나올 수 있는 값도 어디에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던 거야. 괜찮아? 얘네들을 n으로 나눈 값을 보면 그러면 n분의 코사인 n세타는 양변을 n으로 나눌 거야.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n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n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됐니? 그런 다음에 자 문제 n분의 코사인 n세타의 극한값을 구하시옵니다.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하래.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하래. 양변에 똑같이 극한을 취해줄게.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얘네 어디로 가? 0으로 가. 얘네 0으로 수렴하고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n분의 1도 어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끼어있는 얘네들도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그래서 첫 번째 얘네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두 번째 an이 n분의 2n-1에서 n분의 2n 플러스 1이다. a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얘네 극한값을 취해주게 되면 양변에 다 극한값을 취해주는 거야. n분의 2n-1 어디로 수렴하니? n분의 2n-1 1차식분의 1차식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의 개수 극한값 얼마? 2 n분의 2n 플러스 1도 어디로? 2로 수렴해. 선생님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이런 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런 수가 어디 있어요가 아니고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등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리밋 an은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어. n분의 1이라는 수열보다 n분의 2라는 수열은 항상 커. n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n분의 2가 더 큰 수야. 얘보다 n분의 3은 무조건 커. 양변의 극한값을 취해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야. 하지만 n분의 1의 극한값 얼마? n분의 1 극한값. n은 지금 계속 무한대로 갈 때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야. n분의 2 극한값 0이고 n분의 3 극한값 0입니다. 크긴 큰데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등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샌드위치 공식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수열이 an이라는 수열보다 bn이라는 수열이 크고 cn이라는 수열이 더 클 때 양변에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리밋 an, 리밋 bn, 리밋 cn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긴 그대로인데 등호가 생긴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샌드위치 공식. 지금 같은 경우도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리밋 an의 극한값은 2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던 거야. 숫자 바꾸기에 세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1분만 줄게 얘는. 엄청 간단합니다. 1번 sin 2분의 n파이 sin 2분의 n파이 sin 2분의 n파이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 이 그래프 그린 거야. sin 2분의 x파이 그래프 그린 거야. 주기가 얼마짜리? 2분의 1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4짜리. 주기가 4짜리 그래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짜리 sin 2분의 n파이를 어떻게 하겠대? n분의 1을 곱하겠대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1, 여기는 n분의 1.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하겠대? 극한값을 구해보겠대. 그럼 얘 극한값 얼마? 0으로 수렴하고 얘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그래서 얘네들의 극한값은 얼마? 0이더라. 두 번째는 an이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10입니다. a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양변에 극한 취한 거야. 다 극한 취하면서 뭐가 생겨? 등호가 생깁니다. 등호가. 얘 극한값 얼마? n분의 3n 플러스 1. 3.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10도 최고차의 개수니까 극한값 3. 그래서 얘네 극한값은 얼마? 3. 가운데 끼인 애의 극한값도 3.
세 번째는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네들을 성립한다. 얘를 구하시오. 지금 AN이 4n제곱 브라브라보다는 크고 AN이 누구보다는 작아? 4n제곱 플러스 8n 브라브라보다는 작아. 양변을 얘로 나눠볼게. n 3-4n으로 n 3-4n n 3-4n 그런 다음에 극한을 취해 보겠습니다. 극한 취하면 뭐가 생겨? 극한 취하면 등호가 생겨 여기. 오케이? 최고 차의 개수가 극한값일 거야. 2차식분의 2차식이니까 최고 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4n제곱분의 4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4n제곱분의 4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극한값도 얼마? 마이너스 1. 이 샌드위치를 이용해가지고 극한값 계산하는 거. 부등식. 넘겨서 예제 5번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5번 가기 전에 이제 등비수열. 지금까지 본 거는 조화수열 아니면 등차수열 형태였습니다. 분모에 n이 있거나 아니면 분자에 n이 있는 n에 관한 1차식 이런 형태 해봤어. n에 관한 2차식도 있었지만 n에 관한 2차식도 있었지만 어차피 그 수열의 합 형태인데 등차수열 형태입니다. 결국은. 자, 요번에는 등비수열의 극한값 구할 거야. 몇 가지 비교를 하겠습니다.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2분의 1의 n-1승입니다. 이거 등비수열이야? 초항이 얼마? n에다가 1 넣었더니 얼마? 1. 공비가 얼마짜리? 2분의 1짜리. 이렇게 볼까? 얘를 n이랑 an에 관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지수함수입니다. n을 미지수 x라고 생각하면 지수함수야. 미시 2분의 1짜리 지수함수야. 미시 2분의 1짜리 지수함수야. 0 넣었을 때 n에다가 0 넣었을 때 2, 0,2를 지나고 지수함수인데 미시 2분의 1이니까 증가감소. 감소함수입니다. 괜찮아? 지수함수 형태야. 봐봐. 얘네들의 극한값. 리밋 an은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면서 수렴해. 어디로?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봐도 되지. 리밋 an을 볼 때 리밋 얘네들은 보면 그냥 2분의 1의 n승이라고 할게. 2분의 1의 n승. 2분의 1의 n승이면 얘는 결국은 2의 n승분의 1 이거 아니야? n이 점점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 아니야? 분모가 커지면 그 수는 어디로 가? 0으로 갑니다. 오케이? 다음 어떤 수열 AN이 2의 n승입니다. 2의 n승이야? 2의 n승 봤어? 누가 지나가지 않았니? 아, 그런가? 안 지나갔어? 이의 n승, 이의 n승. n하고 an에 관한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리밋 an은 n이 점점 커지면 y값은 점점 커져서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해. 자, 요런 거 볼게. 만약에 3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얘 등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니?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됩니다. 얼마씩 더해지는? 0씩 더해지는 등차 수열인 거야. 등비 수열로 보면 얼마씩 곱해지는? 1씩 계속 곱해지는 등비 수열인 거야. 공비가 1이면 그 숫자는 계속 3이야. AN이라는 수열이 3 곱하기 1의 n승이야. 그럼 얘는 n에다가 뭘 넣어도 계속 3이야. 계속 3이야.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얼마야? 3이야. 3으로 수렴합니다. 자, 또 하나. 이번에는 이런 거 하겠습니다. 뭐 할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어떤 수열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n에다가 1 넣었더니 얼마고? n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2고 n에다가 2 넣으면 2고 n에다가 3 넣으면 마이너스 2고 4 넣으면 2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반복됩니다. 얘네들 n이 무한대로 가면 계속 반복되잖아? 진동 발산합니다. 리밋 a에는 진동 발산합니다. 자, 선생님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2분의 1짜리 등비수열, 공비가 2짜리 등비수열, 공비가 마이너스 1짜리 등비수열. 하나 더 들까? 예를 하나 더. 공비가 마이너스 2짜리 해보자. 마이너스 2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은 n에다가 1 넣었더니 마이너스 2, n에다가 1 넣었더니 마이너스 2, 2 넣으면 4, 3 넣으면 마이너스 8, 4 넣으면 16, 5 넣으면 마이너스 32, 6 넣으면 64. 괜찮아? 얘네들은 진동하긴 진동하거든? 근데 그 폭이 점점 어떻게 돼? 진폭이 커져. 이거는 그냥 발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발산한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봐볼게. 또 이번에는 AN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야. 그럼 n에다가 1 넣으면 얼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 넣으면 4분의 1입니다. 3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4 넣으면 16분의 1이고 5 넣으면 마이너스 32분의 1이고 얘도 진동해. 진동하는데 그 진폭이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어. 얘는 결국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지금 등비수열의 극한값 얘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봤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봤어. 공비가 2일 때도 봤고 공비가 2분의 1일 때도 봤습니다. 그 전에 지웠지만 공비가 1일 때도 봤습니다. 등비수열이라는 녀석은 극한값을 구할 때 공비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비값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등비수열의 극한값은 AN이 AR의 n-1승이라는 등비수열이면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1보다 클 때 좀 나눌게. 리밋 AN을 좀 보겠습니다. 리밋 AN은 공비가 1보다 큰 수? 1일 때 먼저 볼까? 1일 때, 공비가 1일 때 어떻게 되나 봐봐. 공비가 1이면 얘가 없는 거 아니야? 리밋 AN은 그냥 A로 수렴합니다. 이때 리밋 AN은 A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은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선생님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고 했거든.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작다는 사이범위 바깥범위. 사이범위 R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생각해봐봐. R에다가 2분의 1 넣어봐봐. 2분의 1에 n-1승. 분모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 0 곱하기 A니까 0으로 가. 얘네들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대,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크다는 바깥범위, 즉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또는 1보다 클 때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아까 같은 거 2의 n승 무한대로 발산해. 마이너스 2의 n승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진동하면서 발산해. 이때는 발산합니다. 지금 안 본 거 하나 있거든. R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n-1승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돼 진동 발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수렴하니까 어떤 값으로 수렴하니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할 거고, 수렴하는 애들은 공비가 1일 때거나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야. 얘네들이 문제화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어.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 수열의 극한값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또 하나 있긴 합니다. 초항이 만약에 0이면 그 숫자는 계속 0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렴해. 공비가 모여도. 오케이. 얘네들을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필기는 이제 바이블 맨 앞에다가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 등비 수열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가 2의 n승 어디로 가? 2의 n승 무한대로 가. 3의 n승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얘 2의 n승 무한대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 선생님 얘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를 봐야 돼요. 다항식이면 최고차의 개수입니다. x의 n승분의 ax의 n승분의 bx의 n승 브라브라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봤었어. 차수가 높은 걸 봤었어. 왜냐하면 x제곱보다 x세제곱은 무조건 큽니다. x세제곱은 더 갚아라. 그러니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3승이 무조건 더 큰 값이야. 1을 벗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높은 걸 보는 거였어. 얘네들은 2의 n승, 3의 n승이잖아? 함수로 따지면 지수함수의 형태입니다. 2의 n승, 0,1을 지나고 2의 n승 그래프, 0,1을 지나고 3의 n승 그래프.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졌었잖아, 지수함수. 그 형태인 거야.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3의 n승의 변화폭이 더 크다고. 오케이? 3의 n승이 더 갚아라? 차수가 높다라는 개념이, 다항식에서 차수가 높다라는 개념이 등비수열에서는 공비가 큰 값이 더 가파릅니다. 그럼 누구 앞에 개수를 봐야 되는 거야? 얘네 같은 경우는 3의 n승 앞에 개수를 봐야 되는 거야. 3의 n승 앞에 개수를. 오케이? 3의 n승 앞에 개수를 보면 얘는 3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3입니다. 3 곱하기 3의 n승. 분자는 3의 n 플러스 2승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3의 n승이야. 그래서 앞에 개수를 보면 3분의 3의 제곱. 극한값은 9였던 거야. 얘네들. 뒤에 거는 얘네 봐봐라. 2분의 1의 n승 어디로 가니? 공비가 2분의 1이야. 공비가 2분의 1이야. 분모가 커져. n승하면 0으로 가. 3분의 1의 n승도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갑니다. 누구 앞에 개수를 봐야 돼? 그냥 얘는 0으로 가는 거니까 4분의 8이 극한값이었던 거야. 얘는 4분의 8이 극한값 얼마? 극한값은 2였던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해볼게. 밑에 있는 거 봤더니 분모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n-1승. 무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해?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그럼 얘 분모는 공비가 얼마? 2-1분의 초항이 얼마? 1 곱하기 항수가 몇 개냐라고 보면 2의 0승부터 n-1승까지. 0부터 n-1승까지니까 항이 몇 개? n개.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분모야. 분자는 2의 제곱, 2의 n승.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공비가 2짜리. 2-1분의 초항은 1이고 2의 항수는 몇 항이니? 2의 0승부터 n승까지야. 몇 개? n 플러스 1개야.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네 없어지고 그래서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들의 극한값 누구 앞에 개수를 2의 n승 앞에 개수를 봐야 돼 1분의 2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얘는 2 곱하기 2의 n승이었던 거잖아 1분의 2 극한값은 2였던 거야 자 얘네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4개 다 해줘. 5-1번에 4개 다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2의 2n승이야. 2의 2n승이니까 4의 n승이었던 거고 3의 n 플러스 1승이라는 건 3 곱하기 3의 n승이었던 거야. 그러면 4의 n승, 3의 n승 누가 더 커져? 4의 n승이 더 커져. 4의 n승 앞에 개수를 볼 거야. 분자는 봤더니 2의 2n승 곱하기 2의 1승.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의 2n승 4의 n승이었던 겁니다. 얘는 3의 제곱 9 곱하기 3의 n승이었던 겁니다. 3의 n승하고 4의 n승을 볼 때는 4의 n승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얘 앞에 개수를 봐야 돼. 그래서 극한값이 1분의 2 극한값은 2가 됩니다. 얘네들은 앞에 거는 그냥 극한값이 2가 돼. 얘는 안 봐도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은 계산하면 2분의 1의 2n승 어디로 가? 0으로 갑니다.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 0분의 0꼴이거든? 그냥 이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 상태에서 극한값을 알아낼 수는 없고 얘는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자 앞에 있는 식은 분모부터 할게. 2분의 1의 2n승이니까 4분의 1의 n승이야. 4의 n승분의 1이야. 더하기 자, 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건 3분의 1의 역수니까 3 밖으로 뺀 거야. 3 곱하기 3분의 1의 n승이야. 3의 n승분의 1이었던 겁니다. 분자는 2분의 1의 1승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2n승이니까 4분의 1의 n승 즉 4의 n승분의 1이었던 거고 뒤에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역수치하고 제곱 9 곱하기 3의 n승분의 1이었던 거야. 지금 0분의 0꼴이야. 앞에 지금 예제에서 했던 건 좀 쉬웠어. 뒤에 상수가 붙어가지고 그냥 상수를 보면 되는데 얘는 상수가 없어가지고 0분의 0꼴입니다. 얘를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 자, 분모 분자에다가 선생님 두 가지로 비교를 좀 해볼게. 분모 분자에다가 4의 n승을 곱해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4의 n승을 곱하면 분자 어떻게 되나 봐봐. 2분의 1 곱하기 여기 1이 돼. 2분의 1 곱하기 더하기 9 곱하기 3의 n승분의 4의 n승이니까 3분의 4의 n승 이렇게 됩니다. 됐지? 다음은 자 분모는 4의 n승을 곱했더니 여기는 1 더하기 4분의 3을 4의 n승을 곱했더니 3 곱하기 3분의 4의 n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극한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네 극한값은 얘는 1로 수렴해. 얘는 어디로 가? 3분의 4니까. 이게 공비가 1보다 큰 수니까 무한대로 가. 괜찮아? 얘네들 이제 모양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얘입니다. 얘. 3분의 9. 그래서 극한값은 3분의 9, 3이 된 거야. 선생님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볼게. 비교해봐봐. 얘 식에서 분모 분자에다가 3의 n승을 곱해볼게. 3의 n승을 곱하면 자, 얘 분자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n승이 되고 뒤에는 9가 됩니다. 3의 n승을 곱했더니 얘는 4의 n승분의 3의 n승 4분의 3의 n승이 되고 더하기 얘는 3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극한값 구해볼게. 4분의 3의 n승은 어디로 가니? 0으로 갑니다. 얘 0으로 갑니다. 그럼 극한값은 3분의 9. 그래서 극한값 3이었던 거야.
이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너희 아직 지수계산을 너무 족밥 취급했나? 이거는? 지수계산을 한번 풀어서 보여준 거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풀어서 보여준 거고, 익숙해지면은 얘 지수계산 안 하고도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식을 선생님 많이 늘려서 쓴 거야. 자, 두 번째, 이거 네 문제 풀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간대. 분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 분모만 정리하겠습니다. 분모는 2의 n승 곱하기 3의 n승이니까 6의 n승 더하기 전개하면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더하기 1 분의 분자는 6의 n승 n 플러스 1승 6 곱하기 6의 n승 더하기 4의 n승이야. 얘네들의 극한값이야. 자, 6의 n승하고 4의 n승 누가 공비가 더 커? 6이 더 커. 6 앞에 개수를 볼 겁니다. 1분의 6 극한값은 6이었던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분자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n승까지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3 초항은 1 3의 0승부터 시작해서 n승까지니까 항수는 n 플러스 1개 3-1분의 초항은 1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고 분모는 1, 5, 5의 제곱 공비가 5짜리 등비수열 5의 0승부터 시작해 0승부터 n승까지니까 항수 n 플러스 1개 그러면 5-1분의 5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됐지? 자, 얘는 4분의 2 얘네 약분할까? 얘 2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봐. 괜찮니? 얘네 봐봐라. 분모는 5의 n승이고 분자는 3의 n승입니다. 분모가 더 커. 다항식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다항식에서 x세제곱 더하기 브라브라분의 x제곱 더하기 브라브라 얘네들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 분모가 더 커.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모가 더 크면 얘 봐봐. 얘 5의 n승이고 얘는 3의 n승입니다. 분모가 더 커.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다음은 4번은 분모를 봤더니 1 더하기 9 더하기 9의 제곱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9 마이너스 분모만 보겠습니다. 9 마이너스 1 분의 초항은 1 곱하기 9의 0승부터 n승까지니까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됐지? 그러면 얘는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8분의 9 곱하기 9의 n승 뒤에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 분자는 2의 3승이니까 8의 n승 더하기 3의 2n승이니까 9의 n승 9의 n승분의 9의 n승 최고차의 개수 8분의 9분의 1 8분의 9분의 1이니까 극한값은 얼마? 9분의 8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헷갈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당연히 구해야 되고 일반항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공비가 1보다 큰 값이면 R이 1보다 큰 값이면 R의 n승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큰 수면 무한대로 커집니다. R이 1이면 얘네들은 1로 수렴합니다. R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면 R의 n승은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합니다. R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n승은 진동 발산합니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의 n승은 진동하는데 그 진폭이 점점 커져. 그러니까 뭐 한다? 발산합니다. 됐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0으로 수렴하고
공비가 1이면 1로 수렴합니다. 공비 값이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발산합니다. 이? 지금 세세하게 나눠서 얘기했지만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이겁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발산이야. R이 1이면 R이 1이면 수렴해.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면 0으로 가. R의 n승은. 이?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 발산해. 진동 발산해. 자, 얘네들 공비값에 따라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논하고 있는 거라고. 연습을 더 하겠습니다. 연습을 넘겨가지고 예제 6번 봐보자. 예제 6번. R의 n승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R의 n승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R이 지금 어떤 값인지를 모르잖아. R이 어떤 값인지를 몰라. R이 1이면 얼마가 될 거고, R이 뭐 2면 얼마가 될 거고, 3이면 얼마가 될 거야. 몰라. R을 나눌 때는 어떻게? 얘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1하고 1,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하고 1 놓고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나. 그 다음에 R이 1일 때 하나. R이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또 하나는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하나. 이 네 가지를 보는 거라고. 자,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 네 가지?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제부터 앞으로 1년 반 동안 풀이, 공비를 나눌 때는 선생님 기본 예를 항상 순서대로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볼 건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네. R은 0보다 큰 값이래. 문제에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R이 1보다 클 때는 원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얘는 R이 1보다 클 때만 보면 되는 거고 얘는 진짜로 R이 1일 때 보면 되는 거고 원래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인데 지금은 R이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1보다는 작고 누구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얘네들을 보는 거야. 얘는 안 봐도 돼. 마이너스 1일 땐 지금은. 자, 해보겠습니다. R이 1보다 크면 R의 n승의 극한값 좀 한번 논해보자. 지금 처음이니까 원래 이런 거 안 쓸 겁니다. 얘. R의 n승 1보다 큰 값이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1이면 어디로 가? 1로 가. 0에서 1 사이면 어디로 가? 0으로 가.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1 더하기 R의 n승 분의 1 마이너스 R의 n승의 극한값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1 더하기 무한대 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야? 최고차의 개수를 봐야 돼. 최고차의 개수 1분의 마이너스 1, 극한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는 R이 1일 때는 1로 가. 그러니까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야.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가 0이니까. 이때는 R의 n승이 0으로 가. 1 더하기 0분의 1 빼기 0입니다. 극한값 얼마? 1이야. 예? 자, 뭐를 구하시오?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쓸 때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R이 1보다 클 때 극한값은 마이너스 1. R이 1일 때는 극한값은 0. R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극한값은 1. 자,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옆에 숫자 바꾸기 봐봐. 수열 1 더하기 R의 n승분의 R의 n 플러스 1승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워도 될까? 자, 어떻다? 공비가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 똑같이 나누면 돼. 똑같이 나눠놓고 1번 봤더니 R이 1보다 커. R이 1보다 크면 얘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도 무한대로 발산해. 최고차의 개수 봐야 돼. R의 n승 앞에 개수 봐야 돼. R의 n승 앞에 개수는 분모는 1이고 분자는 R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R 곱하기 R의 n승 1분의 R. 이때 극한값은 R이 됩니다. R이 1일 때는 R에다가 1 넣으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 극한값은 2분의 1이 되고 R이 0에서 1 사이면 R의 n승은 어디로 가? 0으로 가. 1 더하기 0분의 0입니다. 얘는.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 0이 되는 거야.
답을 쓸 때도 어떻게? R이 1보다 클 땐 R, R이 1일 때는 2분의 1, 0에서 1 사이일 때는 0이더라 이렇게. 밑에 것도 해볼게. 밑에 것도 해볼게. 밑에 거는 여기다가 옆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1 플러스 R의 2n승 분의 R의 2n 플러스 1승이거든? 자, 얘 공비가 R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공비 R 아니야. 공비는 뭘까? R 제곱입니다. 공비가 R 제곱입니다. 공비가 R 제곱입니다. R 얘네들 이런 거니까 1 더하기 R 제곱의 n승. 얘는 R 제곱의 n승 곱하기 R이었던 거야. R의 1승이 있었던 거야. 괜찮지? 공비가 R 제곱이었던 거야. 그럼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냐? R 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R 제곱이 1일 때 R 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 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 나눴어. 항상 여기가 공비야, 공비. 근데 안 봐도 되는 것들 있지.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 필요 없잖아. 오케이? 그럼 봐봐라. 제곱했는데 1보다 큰 수야. 제곱했는데 1보다 큰 수야. 그러니까 얘는 R제곱이 1보다 크다랑 같고 R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건 R이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답니다. 범위가. 다음 R제곱이 1이래.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누겠네.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얘는 제곱했는데 1보다 작다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얘 지금 처음에 풀면 R제곱이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야.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무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0보다 크다로 바뀌어. 그러면 제곱했을 때 1보다 작다라는 건 결국은 R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랑 똑같습니다. 공비가 R제곱이어도 어차피 나뉘는 거는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얘랑 똑같이 풀려. 그냥 얘네들하고 똑같이 풀립니다. 공비가 R제곱일 때도. 너무 많이 나오는 애여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야.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R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R이 1보다 클 때 또는 그러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고. R제곱이 1이 된다라는 건 R이 1일 때가 있을 거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을 거고 제곱했을 때 1보다 작다라는 건 그냥 절대값이 1보다 작다랑 똑같습니다. 왜 그래? 그냥. 됐어? 됐어?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극한값 구해보겠습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R제곱은 무한대로 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이때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최고차의 개수를 봐야 돼. 1분의 R, 극한값은 R이 됩니다. R이 1이면 1을 갖다가 제곱한 거야. 1. 얘 1로 가. 1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1이 돼서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R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제곱하면은 플러스 1 되잖아.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잖아. 마이너스 1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얘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가. 1 더하기 0분의 0이야. 그래서 극한값은 0이 됩니다. 범위가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답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극한값은 R. R이 1일 때 극한값은 2분의 1.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극한값은 0. 자, 수능에서는 얘네들의 문제를 생략하고 이 R값을 나눠가지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걔네들의 교점을 찾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도 당연히 나오는데 너희가 내신으로 넘어가는 이 미적분은 3학년 1학기입니다. 3학년 시험지 본 적 있니? 내신에서? 3학년은 지금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80% 이상의 학교들, 5학교 중에서 4학교는 3학년으로 넘어가면서 1학기 중간고사는 수능특강으로 들어갑니다. 수능특강으로 넘어가면은 수능특강 그대로 출제해. 그래서
3학년 때 내신이 2학년 때의 내신보다 오히려 쉽게 출제됩니다. 그래도 평균은 2학년 때랑 비슷해. 완전 수학을 날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내신에서도 볼 거고, 어쨌든 수능으로 넘어갈 때도 얘네들 공비값이 바뀜에 따라서 등비 수열의 극한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논할 수 있어. 근데 얘가 어려운 문항은 아닙니다. 쉽게 출제가 됩니다. 얘로 변별력을 갖는 문항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고 던져주는 문항으로 출제가 돼. 그래서 하지만 연습은 많이 할 거다. 자, 넘겨서 예제 7번 봐보자. 예제 7번.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우리가 필기한 걸 지웠는데 필기한 걸 좀 상기하면서 볼까?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어떨 때?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아까 필기한 거야. 아까는 R이라고 했었어. 또는 초항이 얼마일 때? 0일 때 선생님이 수렴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비라는 건, 등비 수열에서 공비라는 건 우리 연습했잖아. 어떤 수열이 있는데 4분의 71 곱하기 3분의 4의 2n 마이너스 7승이야. 얘네들의 공비 구해 그러면 어떻게 했었니? 공비 구해 그러면 어차피 3분의 4에 제곱한 거 3분의 4의 제곱이 공비였습니다. 공비라는 거는 꼭 뭐였어? 뭐뭐뭐의 n승의 밑에 n승으로 걸려있는 거의 밑이 공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2n-7승이지만 이런 것들 더하기 빼기 잘라주고 2n승이라는 건 얘 3분의 4를 제곱하고 n승하는 거야? 3분의 4의 제곱이 공비예요. 이렇게 공비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공비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1 포함입니다. 공비를 빨리 찾으면 돼. 자, 예제 7번 봐봐.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얘네들이 수렴하고 싶대. 그러면 공비가 어디서 어디 사이여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지금 공비가 얼마니? 3분의 2x-1입니다. n승으로 묶여있는 거. 얘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선생님 그러면요 2x-1은요 3에서 마이너스 3 사이요. 1 넘겨주고 마이너스 1 넘겨주고 마이너스 2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 넘겨줬더니 4 2로 나눠줬더니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또는 초항이 얼마일 때? 0일 때. 초항. 얘네들의 초항 구해. 그러면 어떻게 해? n에다가 1 넣는 거. 오케이? n에다가 1 넣으면 돼. n에다가 1 넣었더니 뭐야? 3분의 2x-1이야. 얘가 0이 되면 돼. x는 얼마? 2분의 1일 때도 성립합니다. 근데 2분의 1은 어차피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x는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이것만 얘기해주면 돼. 두 번째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봤더니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n승으로 묶여있는 게 공비야. n승으로 묶여있는 게 뭐니? 6-x의 제곱입니다. n승으로 묶여있는 거 공비가. 얘가 어디서 어디 사이면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예요. 부등식 두 개짜리니까 나눠서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등식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7이 0보다 크다. 오케이? 인수분해 되니? 안 되는 것 같아? 선생님 근데 얘네 판별식 좀 볼게. 판별식 봤더니 짝수 판별식 36 마이너스 37 0보다 작아.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 2차 방정식이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날 때야. 이 2차 함수는 항상 0보다 큽니다. 항상 성립. (1학년) 과정이지 이거는. 두 번째 얘네들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2차 방정식 0보다 작은 범위, 사이 범위. x는 뭐하고 뭐 사이? 5에서 7 사이. 됐지? 자, x는 5에서 7 사이 때 되고 초항이 얼마일 때? 0일 때도 됩니다. 초항이라는 건 n에다가 1 넣은 거니까 6-x의 제곱이 0이 되면 돼. x가 얼마일 때? 6일 때 돼. 6은 어차피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x값의 범위는. 6? 연습을 하나만 해볼까?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1번에 3번, 4번 해보자. 3번, 4번.